결정적 순간의 반복, 김도영이라는 변수의 구조적 의미. 1. 클러치 타자의 조건, 운인가, 자질인가? 야구 통계학의 오랜 논쟁 중 하나는 클러치 능력이 실제하는 기술인지 아니면 표본의 우연히 만들어낸 인식인지에 관한 것이다. 단기 표본에서는 특정 타자가 결정적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좋은 결과를 낸 것처럼 보여도 장기 데이터에서는 그 효과가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경기를 운용하는 감독과 코치들은 특정 선수를 결정적 순간에 신뢰하는 경향을 버리지 않는다. 그 신뢰는 무엇에 근거하는가? 이틀 연속 결승타라는 사실만으로 김도영을 클러치 타자로 규정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그러나 클러치 수행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심리적 기술적 자질이 있는지를 묻는 것은 다른 차원의 질문이다. 압박 상황에서 타격 접근 방식을 유지하는 능력, 카운트 분리 상황에서의 성구안, 그리고 특정 구종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은 관찰 가능한 행동 지표다. 25일 경기에서 박세웅의 바깥쪽 커브를 노려 우측 담장을 직격했다는 묘사는 우연한 접촉이 아니라 의도적인 구종 공략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것이 사전 분석에 기반한 것인지 혹은 순간 판단의 결과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결과가 2-4-1 3루라는 고압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메이저리그에서 클러치 퍼포먼스 연구가 반복적으로 확인한 것은 클러치 능력 자체보다 클러치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는 능력이 더 일관되게 관찰된다는 것이다. 극도의 긴장 상황에서 평소 타격 메커니즘을 유지하는 타자와 그 상황에서 스윙이 급해지거나 성구안이 흔들리는 타자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김도영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표본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패턴은 적어도 후자가 아닐 가능성을 열어둔다. 2. 팀 의존도의 문제, 도영 타이거즈라는 표현이 담은 것. 도영 타이거즈라는 표현은 찬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고이기도 하다. 한 선수에 대한 팀의 의존도가 가시화될 때 그 선수가 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만큼이나 그 선수가 부재할 때 팀이 감당해야 할 공백도 선명해진다. KBO에서 특정 선수에게 팀 공격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사례는 반복적으로 관찰됐다. 이런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팀의 성적을 견인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두 가지 리스크를 낳는다. 첫째는 해당 선수에 대한 상대팀의 집중 마크다. 김도영이 결정적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생산적인 결과를 낸다는 것이 리그 전체에 인식되면 상대 투수진은 그를 상대하는 방식을 더 정교하게 설계하게 된다. 고의사구 활용 빈도 증가, 위기 상황에서의 구종 변화, 심리적 흔들기 등이 그 도구다. 이것이 슈퍼스타 세금 위 구조다. 둘째는 팀 내 다른 타자들의 부담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집단적 수동성이다. 결정적 순간에 특정 선수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암묵적 기대가 팀 내에 형성되면 다른 타자들의 공격적 마인드셋이 약화될 수 있다. 롯데전 경기에서 김선빈이 볼넷으로 1-3루를 만들고 김도영에게 찬스를 넘긴 장면은 결과적으로 이상적이었지만 그 구조가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자연 발생적인 것인지에 따라 팀 공격 문화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비교 맥락으로 2010년대 두산 베어스에서 김재환이나 박건우가 클러치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활약했던 시기. 팀 전체의 타선 밀도가 높았기 때문에 특정 선수에게의 집중이 상대적으로 분산됐다. 반면 팀 타선의 두께가 얕을 때 한 선수에게 결정적 순간이 반복적으로 몰리는 구조는 그 선수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 컨디션 유지와 부상 관리에 영향을 준다. 3. 23세 타자의 메커니즘, 성장 곡선 어디에 있는가? 김도영은 만 23세다. 이 나이는 KBO 기준으로 주전 야수로서의 경험이 충분히 쌓이기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하고 동시에 신체적 기술적으로 가장 가파른 성장 가능성을 가진 구간이기도 하다. 야구에서 타자의 피크 시즌은 통계적으로 27에서 29세 사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신체 능력의 정점이 아니라 경험과 신체 능력이 가장 효율적으로 결합되는 시기를 의미한다.
23세에 이미 클러치 상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기술적 성숙이 연령보다 앞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혹은 신체 능력이 현 단계에서 기술의 불완전함을 상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후자의 가능성이 더 흥미로운 분석 지점을 제공한다. 현재 김도영의 성과가 주로 신체 능력에 위존한다면 나이가 들면서 기술적 정교함이 더해질 때 전혀 다른 차원의 선수로 발전할 수 있다. 반대로 상대팀이 그의 패턴을 충분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정교화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진정한 기술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KBO 역사에서 20대 초반에 폭발적인 성과를 낸 타자들의 이후 궤적은 세 가지 패턴으로 나뉜다. 상대 적응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한 경우, 일정 수준에서 정체된 경우, 그리고 부상이나 컨디션 관리 실패로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하지 못한 경우다. 세 번째 패턴이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김도영의 부상 이력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2024년 양쪽 햄스트링 부상, WBC 직후 체력 부담, 그리고 이범호 감독이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건강에 대한 우려는 잠재력의 크기만큼이나 리스크 관리가 이 선수의 장기적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임을 보여준다. 4. 5연패 후 2연승, 팀 사이클의 맥락. 5연패 직후 2연승이라는 흐름은 단순한 성적 회복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연패 구간에서 팀이 어떤 방식으로 위기를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 위기가 선수들의 심리적 반응을 어떻게 형성했는지가 이후 흐름에 영향을 준다. 연패 구간에서 선수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플레이에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반대로 결과에 무감각해지는 방향으로 반응하는 경우 팀 플레이의 유기성이 약해진다. 반면 연패를 팀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개별 역할에 더 충실해지는 방향으로 반응하는 경우 연승 전환 이후의 흐름이 더 안정적이다. 기아의 25일 경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5회 역전 과정의 구조다. 김규성의 실책만의 타구, 박재현의 2루타, 데일의 희생번트, 김선빈의 볼넷, 그리고 김도영의 결승타. 한 명이 해결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선수가 순서대로 역할을 수행한 이닝이었다. 그 과정에서 각 선수가 자신의 역할에 집중했다는 것이 결과로 나타났다. 이것이 연패 이후 반등의 질적 지표다. 승률 5할 복귀가 목표 지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5연패라는 압박 이후 2연승을 통해 팀이 어떤 방식으로 회복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은 이 팀이 시즌 중반 이후 어떤 형태로 순위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참고 지점이 된다. 그 회복의 중심에 김도영이 있었다는 사실은 기록되어야 한다. 동시에 그 사실 자체가 이 팀의 구조적 위존도를 드러내는 지표이기도 하다는 점을 함께 읽어야 한다.